네, 저희는 지금 한 저번 주에 뵙고 저번 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뵙고 네, 많이 자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게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저희 쪽 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저희 센터 쪽으로 저희 대학원 쪽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희 중간중간 저나 아니면 강계석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멘토링 관련돼서는 원래는 세 번 저희가 각 팀별로 저희 그때 인사드렸던 분들과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면 나는 더 개인적인 멘토링 받고 싶다. 그런 팀원 같이 받으시면 더 많은 횟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아마 강재석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썼네.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컴퓨터가 안 되거나 인터넷이 안 되거나 막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텐데 인터넷 창을 딱 띄웠는데 보통 사람이 딱 띄워놓고 바로 네이버를 내가 이제 세팅해놨다 그러면 네이버가 화면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1초가 지나면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1초가 지나면 이제 엄청나게 심박수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나서 2초가 지나면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 저희가 이제는 되게 속도에 민감한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았던 팝업이 뜨고 막 이러면 왜 이러지? 뭔가 불안해지는 그런 디지털 시대의 어떤 한편에 좀 안 좋은 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과 원래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 해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는 할 건데 그 전에 조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목표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사업 계획을 한번 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이 계획이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잘 세워놓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흔들리거든요. 지금 환율이 오른데 중국 시장이 어떻대? 내가 끊어와야 되는데 저 도매물이 뭐 한대? 뭐 저희 택배하는 물류가 좀 쓴대? 막 이럴 때마다 아까 저희 막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 뜨면 긴장되듯이 저희는 사람인지라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 줏대를 딱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만 곧 지나가겠지. 아니면 내 전략에 의해서 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잠깐 선생님들하고 저희 이거 경영학과 친구들하고 많이 하는 방법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특히나 이 사업 계획을 세우셨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나는 이제 사업 계획 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와트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내가 하는 제품 또는 내가 하는 서비스에 대한 한번 분석을 조금 내 관점에서 잠깐 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이지만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좀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스와트 분석은 앞에 대문자인데요. 각 하나하나의 약자를 딴 거예요. S는 뭐냐면 강점이고요. W는 약점이에요. O는 기회고 T는 위협이라고 하는 용어의 각각의 약어, 그러니까 한 단어씩만 제일 앞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외부의 요인이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지금 기회의 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나에게 혹시나 좀 위협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내 제품이, 여기서 이제 제품이라고 나왔지만, 내 제품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뭘까?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제품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뭘까? 내가 이것을 좀 돌파해야지만 사람들이 내 제품을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내 스스로도 만들고, 기회가 되면 뭐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쉽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될 시장 중에서 어느 시장, 아니면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제품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이걸 어느 집단에게 내가 더 들이밀었을 때 과연 그들은 내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더 지갑을 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각각의 시장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특성도 저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전략적으로 나는 이쪽 우리 회사가 강점이 굉장히 내가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아니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강점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위험 요인이 한두 개 보여요. 그러면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저희 물건 띄워오는데 아니면 저희 업체들한테 이런 거 좀 약점이 보이니까 바꿔보자 라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보 그냥 나는 걔네들이 주는 대로, 물론 많은 고민하시고 소비자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계속 개선을 해 오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뭔가 줄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분석 결과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제로 개발하기 전에 본인들의 위치 파악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스와트 분석을 많이 해요. 저희 학생들한테도 프로젝트 할 때마다 너네 회사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회사 만들거나 제품 런칭하거나 저희 뭐 특허 조사하거나 경영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를 주는데 그 친구들 할 때는 무조건 이 스와트 분석은 해와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많이 좀 시키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이제 중요도, 아까 우선순위가 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핵심 역량, 그리고 어떤 기회, 경제 우위 요소 이런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종이 이따 드리면 좀 그렇고 지금 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낫겠네요.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잠깐 화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스와트 분석은 크게 네 가지 아까 단어로 돼 있다. S는 강점이고, W는 약점이고, O는 기회고, T는 위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S는 강점이에요. 우리 제품, 선생님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 아니면 판매할 제품,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아니면 그 서비스에 대한, 앞으로 하실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떤 것들이 더 내가 좋으냐,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뭐가 있느냐, 상표에 대해서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뭔가 좋은 점, 강점, 내가 내밀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찾는 거고, 약점 부분은 어떤 가격에 좀 민감하더라, 우리 고객들이 봤을 때 내 제품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더라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아직은 좀 낮더라 라고 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아무래도 혼자서 소호 업종을 하시다 보면 재무적인 부분에서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내 약점이 좀 있을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너무나 일반적인 제품이다 라고 할 때의 문제 요소, 이런 것들이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찾아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 요소가 있습니다. 기회 요소는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면 뭔가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찾아보니 없더라라고 하는 거고,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대한 내가 어떠한 이 제품적 기회 요소, 얘는 그리고 위험 요소라고 있는데, 얘는 혹시나 내가 이걸 파는데 너무나 시장이 열려 있다, 아무나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제품이 빨리 나올 것 같아, 아니면 환율에 너무 민감한 제품이야, 원가에 좀 민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자르고 보면 얘는 딱 내 제품에 대한 내부적 요인이에요. 내부 환경, 나의 안쪽 환경이고, 기회와 위험 요인은 바깥쪽 환경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참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제품과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걸 찾아보는 게 기회와 위험 요인입니다. 찾아놓고 끝 하면 저희에겐 어떠한 발전도 없겠죠. 그러니까 찾아놨으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도 나중에 컨설팅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멘토링을 하거나 간에 이 많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답을 주길 원해요. 답.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답을 받길 원하거든요. 물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급하거든요. 다급하고 빨리 뭔가를 이뤄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뭔가 지금 시장도 확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받길 원하지만, 정말 많은 컨설턴트들이나 아니면 멘토들이 답에 가까운, 답과 비슷한 무엇을 주냐면, 저희 오은영 박사님이 제일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솔루션이라는 걸 드려요. 방안이에요. 방안.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요게 어떨까요? 해봤다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솔루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8, 9명의 멘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분들의 역량이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답을 그들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솔루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해결 대안, 대책을 이렇게 드리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선생님들도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찾고 나면 여기에서 한 가지의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 개의 솔루션, 여러 개의 해결 대책들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거는 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 방향은 크게 4가지 형태의 방향이 나옵니다. 저희 선생님들 갖고 계신 종이에서도 보시면 위에 강점을 적게 돼 있어요. 파란색 부분에. 그리고 약점을 적게 돼 있고 이쪽 왼쪽에 기회와 위험 요인을 적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파란색 부분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걔네들을 써놓고 걔네들을 통한 이 가운데 부분, 하얀색,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이에 딱 십자가 모양의 사각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각각의 하나하나 요소별로 찾는 겁니다. SO 전략은 강점, 기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더 살려서 우리 제품의 강점을 더 어떻게 부각해서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는 게 SO 전략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우리 회사 제품이 정말 좋은 거야. 좋은 부분만 더 알리고 좋은 부분을 더 마케팅하고 그리고 어떤 갑자기 시장이 좀 열릴 것 같아. 생각지도 않았던 베트남 시장이 확 열린대. 아니 우리나라도 20대 30대가 뭔가 내 제품의 이런 부분을 뭔가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전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기회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우리 제품의 좋은 점으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점과 기회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약점과 기회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약점은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었잖아요. 아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 기회 요인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만 극복하면 이 약점을 좀 해소하면 이 기회 요인을 더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약점과 기회 요인을 찬찬히 읽다 보면 아마 답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 회사 제품 요렇게 색깔 바꾸면 괜찮겠는데 우리 색깔이 하나였어. 우리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이 너무 종류가 하나야. 근데 소비자들은 다양한 걸 원하네. 그러면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의 라인업을 늘린다거나 색깔을 좀 더 다양하게 한다. 아니면 사람들이 쿠팡을 많이 보내. 근데 난 아직 안 하고 있었네. 그럼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고 있었네. 그런 거. 아니면 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 커머스는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와 약점 요인을 같이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위협과 강점 요인이에요. 강점, 우리 회사 제품의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위협. 지금 현재 바깥에 얘는 위협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회나 위협은. 그래서 바깥에 갑자기 환율이 오르고 있어. 어떡하지? 우리 회사 제품은 정말 좋긴 한데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더라. 이 환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 제품의 나은 점을 홍보해 갈 것이냐,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찾는 전략, 바로 ST 전략. 마지막은 약점과 위협 전략. 내가 나의 이런 위험 요인들, 안 좋은 거, 외부적인 환경상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내 약점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냐, 최소화하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가가셔야 되는 전략이에요. 최소화. 환율이 막 뛰고 있는데 우리 제품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제품이에요. 막 미국에서 막 들어오고 원자재에 굉장히 민감한 제품인데 이렇게 바깥의 시장이 위험하고 우리는 환율에 민감하대. 근데 여기에서 나는 제품 엄청 많이 팔겠다고 지금 막 물건 수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가서셔야 되는 전략 취하는 곳이 바로 약점과 위협.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곳이 강점과 기회 전략입니다. 이 서로 간에는 약간의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조금 한번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아니면 내가 앞으로 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 제품이 다른 제품 아니면 다른 판매자들보다 나은 점이 뭐지? 좋은 점이 뭐지? 강점이 뭐지?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좀 더 시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회 요소 그리고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강점 기회, 약점 기회, 강점 위협, 약점 위협에 대한 전략을 한번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난해하실 수도 있어요. 난 제품 없는데?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상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에 대한 약점, 강점, 기회, 위협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그것도 싫은데? 라고 하면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거 많이 시키는데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지? 지금 바깥의 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있지를 한번 찾아보면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라고 하는 전략도 나오게 해요. 아니면 이런 외부적 요인에 나는 어떻게 보수적인 행동을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전략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한 개당, 한 강점 한 개당 3개, 기회당 3개, 약점당 3개, 한 3개 정도씩만 잡으셔도 여기에는 그 2개의 합의되는 전략이 나와요. 저희는 3개씩만 해도 12개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거는 한번 굳이 뭐 난 3개 안 나와 그럼 2개 쓰셔도 됩니다. 하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그래야 내가 좀 더 냉철하게 내가 판매하고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조금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하자니까 따라했어. 근데 나한테 전략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관심이 없어지죠. 점점 잘 안 들어가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니 지금 판매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판매하시는 제품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없다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를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쉽지는 않지만 원래 이런 방법을 저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해드리면 분기별 또는 월별로 한 번씩 해보라고 해요. 그래야 외부적 요인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놨던 걸 모아서 그 다음 분기에 과연 그 전략을 제대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지금 해보시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첫 번째 1번 문제가 조금 난해하실 텐데 1번 문제는 뭐 5년, 10년 뒤를 바라보신다라고 보다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지금 주 타겟이 누구인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판매할 제품의 주 타겟이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떠한 제품들을 요구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 2년 뒤에 시장은 사람들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1, 2년 뒤에 어떤 제품을 살까? 당장 올해도 상관은 없지만 곧 내년 오니까 자 내년, 후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할까에 대한 부분 아니면 2, 3년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거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 중에 가치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가치. 그런 사람들이 내 제품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어 할까? 내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제품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인지 디자인적인 측면을 원하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메이커적인 측면을 원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가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사람들이 살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2, 3년 뒤에 내가 계속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나? 내가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2, 3년 뒤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까? 아니면 지금 많이 투자를 해놨으니 그때는 좀 덜 들어갈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력. 타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대상이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제품을 판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팔 거냐. 누구에게 무엇을 팔 거냐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치. 소비자가 원하는 것. 가치가 무엇이냐. 네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 여러분들이 2, 3년 뒤에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 결국 이 투자에 대한 비용은 어떤 제품이냐와도 연결이 되지는 거예요. 2, 3년 뒤에 이 제품이 일단 비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질까?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력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타사와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쓰시고 나시면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달 있다가 또는 1분기 있다가도 또 비교해 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로 남아요. 자료는 저희 아직 단톡방에 저를 안 불러주셔서 그런데 단톡방 통해서 요 지금 갖고 계신 한글 파일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없었던 파일들도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고민을 아니면 새로운 내가 새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저희 한 5분 정도 썼다가 한두 분 정도 강점, 약점 혹시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분 거 쓰고 같이 전략을 한번 찾아봐 드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 쓰셨으면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 아니면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시든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셨으면 저희 뭐 한두 분 정도 한번 자, 한번 넣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여기 전체 반 대표님 누구세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 대표님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원하시면 제가 다른 분들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상부터 혹시 다 하셨나요? 쓰셨나요? 다 하셨어요? 지금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혹시 부대표님 총무님 쓰셨어요? 좀 더 시간 드릴까요? 이건 안 쓰요. 요거는 한번 해보셨어요? 아, 그리고 요것도 같이 정하면 진행되면 좋으니까. 아니면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다른 분들? 아니면 내 거 한번 해보겠다. 전략은 같이 찾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불러주세요. 대상 50대 이상. 50대요? 그 중년? 남녀 상관없나요? 네. 제품은요? 발가락 교정기요. 발가락 교정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제품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신경 씁니다. 네. 충분히 향후에 요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제공되는 제품은 12만 원인데요. 네. 저는 낮춰서 지금 3만 원, 3, 4만 원짜리를 내줘요. 대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경쟁력은 좀 있나요? 이생용 아니 좀 더 고민? 네, 그 부분은 고민하겠다. 자, 강점부터 찾겠습니다. 우선은 확실한 효과. 제가 직접 대표가 경험한 확실한 효과. 효과, 성능 검증. 네, 성능. 네, 대표님만 하신 거예요? 대표님만 하셨어 성능이네.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근데 공식화된 자료 있으신가요? 네, 뭐 이렇게 좀 왜냐하면 어쨌든 소비자들은 뭔가 자료를 했을 때 성능이 좋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정성적 수치잖아요. 정량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닌데 정성적 수치라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은 뭐냐면 아 이게 어떤 누구는 전문가가 이야기한 게 있나? 라는 거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전문가가 뭐 아니면 진짜 그거죠. 여러분들 정말 대도 않는 거. 항상 모든 연구는 참 희한하게 연구계들은 많이 해요. 연구계 뭐 이상한 어디 연구소 듣도 보지 못한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막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넣는 게 결국 뭐냐면 또 사기치라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원하더라. 소비자들은 뭔가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 숫자적인 걸로 알고 싶어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것을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책이 있어요, 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관점? 가격이 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네. 단계별로 다양한 제품 단계적으로 다양한 제품, 아무튼 단계별로 있는 게 장점이고 네.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맞는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와 교육이 맞는 역시 배운 사람이라고 좀 용어가 다르잖아요. 깜짝에 다가가면 그냥 소소하게 장난처럼 너무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저 컨설팅 나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있어 보이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하구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약점 한번 하도록 약점 가겠습니다. 실리콘 제품이어서 영구적이라는 거. 약점이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재구매가 아니고 네. 영구적. 그리고 달걀 교정이랑 같이 신발이랑 슬리퍼 같은 부차적인 제품이 좋아져.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또 혹시 다른 거 하나 더 보죠. 아니면 없으셔도 돼요. 이렇게 정도. 네. 네. 기회 요인들. 네, 왜냐면 확실한 발전 하는 거지. 오프라인에서 마사지와 교육이 제공되는 오프라인. 시스템이 오프라인 사무실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교육하고 마사지하고 사무실. 그리고 주변에 저희 3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노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시장을 거기서만 보시는 거예요. 넓게는 오프라인도 온라인. 온라인도 보는데 우선은 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그 노인분들은 온라인에 너무 약해서 중년 위험 요인. 중년이요 우선 온라인 판매를 중간 단계에서 전념을 주시면 아, 맞아. 같이 저랑 사장님이시는 걸 걱정돼요. 그리고 결국 제조와 저기 아까 상품 운동화나 뭐 이런 슬리퍼나 손수 같은 결합 상품을 직접 제조해야 된다는 위협이 브랜드화 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저희 이제 총무님께서 주셨던 이제 자료입니다. 중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이제 발가락 배정기 주로 이제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이 제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아직은 제품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케팅 포인트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찾자고 하면 이제 중년들이 좀 선호하는 어떤 색깔이라든가 글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차적으로 좀 빼고 지금 이 제품, 그러니까 아직은 나온 제품이 아닌 거예요.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장점은 성능이 이미 분명히 잘 되어져 있다. 가격이 타 제품에 비해서
저렴하고 단계별로 라인업은 있고 판매처도 굉장히 다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및 사무실을 갖고 있는 기회 요소, 그다음에 인구의 고령화, 중년층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기회 요소이더라 하는 거예요. 약점 요인과 위험 요인도 이제 다 같이 저희가 기술이 됐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제품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회 요인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외부적 기회 요인과 내 강점을 같이 결합해서 어떻게 나의 전략을 삼아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매칭시켜 보면 돼요. 자, 오프라인 교육과 사무실을 할 수 있는 나의 제품의 기회 요인이 과연 성능 검증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전략을 삼으면 될까? 오프라인 교육과 사무실과 성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매칭시키면 좋을까요? 무료 시험, 무료 이제 체험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프라인 교육 사무실과 성능이 검증됐다라고 하는 건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입소문 마케팅이 가능하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 체험 교육과 관련돼서 특히나 이 어르신들은 여기 세시거든요. 네, 이렇게 학생들을 지금 저희 20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 딱 시작하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는 애들이 98%예요. 수업 시간에. 옛날하고 달라요.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고 뭘 해도 물어 봐도 뭐 그런 기분이 어떠냐 마냐. 옛날 같으면 야 우리 수업 시간 힘든데 잠깐 쉬었다 할래? 대답이 없어요. 네 뭐 저희 뭐 쉬어요 뭐 힘들어요 뭐 교수님 뭐. 어제 축제였거든요. 전주에 교수님 저희 축제인데 좀 일찍 끝내 보통 할만 하잖아요. 물론 안 해주겠지만 할만한데도 얘네들은 조용히. 근데 중장년층은 달라요. 이게 이제 익숙하고 사람 만나는 게 익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 요인과 저러한 요인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목표는 분명히 오프라인 매장이 갖고 있는 기회 요소는 말씀하셨던 대로 체험을 중심으로 한 바이럴 마케팅이 하나의 핵심적인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 지금 이제 저희 디지털 특성화 대학 하듯이 온라인 매장으로는 하시는데 뭔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이 제품은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입소문이나 사람이 좋다더라라고 하는 홍보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아마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쪽. 그래서 그런 거가 좀 필요하고 역시나 판매처에 대한 다각화 부분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왜냐면 지역 사업으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 사업으로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또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센터장이고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의 전문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인구의 고령화는 정말 새로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소는 너무나 좋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데 단점은 뭐냐?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저희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 빼고 중장년 빼고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받는 데 익숙합니다. 나라에서 많이 줬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뭔가를 내 돈 주고 사는 데는 아직은 인색하신데 중장년층은 조금 달라요. 이 중장년층들은 써보셨거든요, 돈을. 내 필요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아마 그것들은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 라인업들을 키우시는데 중장년층이 원하는 어떤 라인업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제품을 몰라서
뭐라고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강점과 기회 하나하나 그냥 다 매칭하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여기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 기회 요인은 이 약점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오프라인 교육과 사무실이 있고 영구적이고 결합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이 기회로 이런 약점, 결합 상품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사무실은 있는데 결합 상품이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결합 상품 만드시면 되죠. 만들어야 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게 꼭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품이냐? 아닐 수 있는 상품들도 있을 거거든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에 다른 거에 뭐에를 더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발가락 교정기는 분명히 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면 하다못해 무좀약이라도 같이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오프라인 곳에서 그냥 오프라인 장점입니다. 그죠? 아니면 또 다른 뭐 신발 관련된 어떤 교정을 해주는 신발을, 아니면 요새 인솔, 저희 깔창이라고 하는 것들도 요새 건강깔창 굉장히 종류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더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을 키워주시면 되고요. 영구적인 제품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빨리 샀게끔 뭔가 다른 거를 빨리 오히려 더 삼성전자 핸드폰이나 다른 예전에 LG나 다른 거나 다 2년 만에 고장나는 이유는 있습니다. 2년 되면 갑자기 성능이 팍 떨어져요. 분명히 또 새 제품을 사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회사의 하나의 상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다른 거 드세요. 빨리 해지게. 그런 것들. 그리고 강점 위협도 마찬가지. 이렇게 온라인 판매 독점 기업이 있는데 성능이나 라인업이나 이런 거 다각화 어떻게 할까?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매칭해가면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또는 더 많은 건 3 곱하기 3도 나올 수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도 찾아보는 약점 위험 요인은 독점 판매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빼고 어떻게 저것을 피해서 내 그 결합에 대한 부분, 영구적 상품이 없는 것들에 대한 위협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얘도 하나하나 매칭시켜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셔도 좋고, 내 스스로 고민해보고, 아니면 8쪽? 저희 선생님, 잘 써갖고 오세요. 멘토링 특별히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쪽 개별 멘토링 신청하시면 그러면 다 1대1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이 전략을 잘 세우면 할 수 있는 게 좀 생각이 좀 많아지지 이렇게 풍부해지지 않으실까요? 내가 저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고민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또 내 거 꼭 한번 나 오늘 못 해보면 억울해서 집에 가면 잘 안 하고 네.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10분간 쉬었다가 선생님 거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또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품 대상 소비자 대상 어떻게 되시죠? 소비자 대상은 30, 40대 여성으로 있고 있습니다. 네, 제품은요? 제품은 홍보차라고 하는데요. 원료 원두고요. 차요? 홍보차. 네, 홍보차. 홍보차. 네, 네, 차를 안 마셔서 살찌는 것 같습니다. 같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건강이요? 네. 다이어트 건강? 네.
비용 정도는요? 좀 준비하셔야 되거나 뭐 하셔야 돼요? 그 비용이 제가 헷갈리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은 가격,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고 혹시 뭐 다른 게 거기에 대한 투자 여력 부분을 고민하세요?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 지금 비용은 충분히 투자가 되신 거고 투자가 경쟁력은 어떠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경쟁력은 과경원 지금 다른 분들이 아실 정도면 걔네들이 친구잖아. 근데 그러세요? 걔네도 주한 살고. 네, 네. 많이 좀 큰 회사 알고 계신 회사 있어요? 저기 티젠 이제는 네, 티젠이나 요새는 대기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럼 별도로 그 차에 대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조하고 있고 그 제품만이 갖고 있는 강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콤부차는 네. 홍차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다 효모를 넣고 만드는 걸 콤부차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용식물이라고 해서 그 한의사가 꼭 처방을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민간 약재를 약용식물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헛개나 무슨 송담이나 진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약용식물이라고 하고요. 그 약용식물을 우려서 그걸 발효시키는 콤부차이기 때문에 다른 콤부차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와. 먹어보고 싶어. 그러게 궁금하네. 벌써 먹어보고 싶어. 네, 맞아요. 여기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마셔보질 않아서 지금 다음 때 갖고 오시면 잘. 아닙니다. 자, 또 다른 혹시 강점 있으실까요? 장점은 저희가 이제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비자하고 만나기 위해서 발효 음료 전문 카페도 조그맣게 하고 네. 있고요. 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발효 음식 체험장도 조그맣게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 정도만 할까요? 더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발효학 전공했습니다. 아마존 가네. 이거는 아마존 가. 자꾸 그러시면 저희 쇼핑이랑 아마존 가야 네, 왜 저희 그냥 화기애애하고 있는 자격증 소개 시간. 저도 그걸 위해서 약용식물 전문 관리사 자격증을 이번에 땄습니다. 자꾸 이러면 저희 한 분 한 분 다. 이제는 아마 힘드시겠지만 약점. 네, 약점은 콤부차는 원래 맛이 새콤달콤해요. 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고 다이어트에 이제 좋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이 맛하고 약용식물의 맛하고가 믹스매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약재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도 맞추는 게 조금 진하게 넣으면 냄새가 나서 싫다고 하고 약하게 넣으면 사실 효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항상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B2C밖에 안 돼요. B2B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제조 이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제조 허가를 하려면 이게 기타 발효 음료라서 해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해썹을 해야 되면 그만큼의 어떤 투자와 많은 직원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서 B2C밖에 안 되고요. 투자를 더 해야 저거는 돼요. 아마존 더 약점을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네, 돼요. 넘어가요. 네. 기회 요인은요? 기회 요인은 이제 대기업이 이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발효 음식에 관련된 코로나 이후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 그걸 기회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험 요인은 아까 대기업 참여 부분은 하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대표가 많이 지쳤다는 거. 진짜 그건 진짜 공감이 돼.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한 병에 350짜리가 한 병에 4,000원입니다. 희석해서 먹는 거예요? 원액은 아니신 거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350ml가 4,000원이면 싼 거 아니야? 4,000원? 그 저희 그 말씀을 해주신 대표님께서 이제 만드셨던 내용을 가지고도 한번 저희가 해보시죠. 전체 30, 40대 여성이 지금 공부차 쪽이고 다이어트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저 30, 40대 여성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까 제품이 갖고 있는 강점 요인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제품과의 굉장히 차별적 요인은 상당히 크신 것 같은데 그게 강점이자 이제 또 약점으로 다가선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입맛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결국 이 약점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 나오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젊은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대한 확대는 분명히 커질 거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기회 요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위협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제품의 위험 요소는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고 대표님 빨리 힘을 얻으셔야 되는 저희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좀 얻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강점을 가지고 기회 요인을 삼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죠. 뭐 기회 요인 시장이 굉장히 큰데 더 차별화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한의학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그 서양의학과 한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좀 뭔가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 예전보다도 뭐 물론 카페들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전통차 카페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긴 하지만 얘네들을 분명히 선호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마 저기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이 카페나 체험장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상당히 많은 진짜 강점 요소이자 기회 요소이긴 한데 이곳에 찾아오는 친구들이 20, 30대가 많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중국에서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엄청 많고 네. 6만 명 중에 60%가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꼭 키워가지고 강남이나 여의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우 그러시면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이 30, 40대가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30, 40대로 이제 잡은 거는 이걸 좋아할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 그 사이트나 그런 거에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저번에 이제 저희가 네.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보니까 30, 4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아온다고 네. 온라인으로 찾아온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온라인 타겟층과 오프라인 타겟층은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구분을 해서 판매 전략이 따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판매는 주로 어르신들이 오시고 온라인은 주로 이제 그럼 온라인 관련돼서도
결국에 시장이나 관심 그 30, 40대 여성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갖고 계신 스토어 쪽이 30, 40대들의 만족을 줄 수 있을 형태의 색깔,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그림들로 채워져 있느냐 부분은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그래서 30, 40대의 감성을 조금 자극하고 그들이 원하는 색깔 내용들이 충분히 그 스토어에서 비춰져야 돼요. 해당되는 부분들로 조금 보시고, 분명히 한의학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강조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부분에서. 오프라인은 강조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온라인 쪽에서는 약간 그럴 것 같고요. B2C, B2B로 가려면 지원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신 대로 시장이 확대될 거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약점은 결국에는 B2B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셔야 되니까, 결국 B2B로 가려면 정부에서 시설 투자 자금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 계획서 쓰고 이제 지원 사업을 내셔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초저리 금리를 해주긴 하고 저리 금리가 있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걸 하실 때 금리 보전 지원 사업이 또 있거든요. 내가 금리를 빌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자 차익만큼 또 2000C가 보존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별도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사업주 대표님이 사업주시죠? 네. 대표자. 여성기업인 신청하셨나요? 네. 네. 그럼 여성기업인 지원 사업도 같이 받으시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그 기회의 강점을 별도로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시설 투자 자금 지원 사업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발효학 전공하셨으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혹시 뭐 관련돼서 조금 기보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어서 좀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작자들이 판매자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가리키는 건 잘하지만 저한테 만들어서 팔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게 전혀 다른 시장과 전혀 다른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이 뭘 하냐면 제 생각을 많이 말하고 다녀요. 저는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남들이 뭐 하고 싶어 많이 듣기도 하고, 나도 뭐 하고 싶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만들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말하고 다니면 저 사람이 내 거 다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장 내일 그것을 가지고 사업화시킨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저한테 또 찾아와서 이거 한번 혹시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꾸 무언가를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과 자꾸 네트워크를 만드시고 활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동부 쪽이시면 저희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회 요인을, 이런 약점 요인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는 형태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위협적인 요인에 강점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 강점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을 가지고 이 대기업 참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특화밖에 없거든요. 뭔가 나만의 브랜드화를 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좀 더 알리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번아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내십시오. 열심히 저희 쪽에서도, 그리고 열심히 화이팅. 이거는 왜냐하면 아직은 많은 저희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어떤 지원 사업, 저희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하시는 거 외에도 저희 뭐 다양한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들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는 여러분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거. 저희 여성 대표님들은 여성기업인 지원 사업 별도로 있죠. 창업한 지 7년 이내, 3년 이내의 기업들은 창업진흥원에서 해주는 지원 사업도 별도로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업마당이라고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서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 별도로 있어요. 동구청 계시니까 동구청 사이트 얼마만큼 자주 가시는지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거는 남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원 사업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만 올인할 필요는 없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가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굉장히 많은 그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셔라. 더 많이 보시고 더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희 학교 쪽으로도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에 지원을 해주라고 이런 교육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는 거의 다 끝났어요.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끝났는데 더 좋은 건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이제 내년 2월, 3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죠? 먼저 선점하는 사람 겁니다. 항상 지원 사업도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 10월, 11월 되면 소진돼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재수 좋아서 10월, 11월에 가서 그때까지도 사람이 없어서 운이 좋아서 내가 4명 뽑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정말 그건 너무나 있기 드문 거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계속 하시고 나는 조금 더 나라에 혹시 이런 지원 사업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12월, 1월에는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12월 중순, 12월부터 20일께 지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년도 지원 사업이 어떻게 나올 거야 라는 발표를 해요. 홈페이지에 12월 20일 지나면 보통 22, 23, 24 그때쯤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나한테 주는 거 소상공인 쪽에서 막 찾아보셔요. 아, 나 이거 받아야지, 이거 받아야지. 다 받진 못하지만 선택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해야지 나중에 시간에 맞춰서 속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괜찮으신 거 얻으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된 자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바깥에서 이제 같이 해주시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원래 네이버 쇼핑 관련돼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 하기로 했었고요. 뭐 시간 내에 못하더라도 걱정 마시고 2주 후에 또 오니까. 네. 어차피 정해진 것들은 시간 내에 해서 넘어갈 거니까요. 저희는 못했다고 이렇게 뭐 저기 대나무숲 게시판 이런 데 올리시고 그러시면 네, 저희 그 쇼핑 영역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네이버에서 쇼핑 카드로 들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 다양한 윈도우 채널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상품, 다양한 쇼핑몰이 노출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네이버 쇼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 쇼핑은 중개사업자예요. 네이버 쇼핑은 형과 같이 중개사업자입니다. 얘네들은 결국 어떠한 쇼핑몰, 내가 갖고 있는 쇼핑몰을 여기에다 입점을 시키니까 입점의 개념은 아니지만 내 제품을 여기다 노출시키고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나거나 클릭이 일어나거나 광고가 일어났을 때 얘네들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 사이트를 잘 이용할까? 쿠팡도 마찬가지죠. 11번가하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얘네 사이트에다가 우리 제품을 서비스를 어떻게 노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다라고 하는 게 이 쇼핑 네이버 쇼핑에 내 쇼핑몰을
집어넣는 건데 그동안 나만의 어떤 직접적인 쇼핑몰이 없다면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넣고 있다면 그냥 연결시키면 쇼핑에다 연결시키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근데 하나보다 두 개보다 세 개, 세 개보다 네 개 다양한 루트를 요새는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죠. 어차피 11번 가시는 곳 포함하시고 스마트 스토어 뭐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이제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이 쇼핑도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일단은 광고가 걸리는 형태가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저희가 쇼핑 파트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네이버 원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는 광고가 2개, 그 다음에 쇼핑 영역에서 들어갔을 때 광고가 걸리는 건 4개 이렇게 달라지고 실제적으로 이 광고 4개, 이 쇼핑 파트에서 4개 다음에 5번째부터는 개인 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려면 적합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1번에 딱 걸리려면. 물론 이 앞에 걸려야 저희 뭐 4, 50개 뒤쪽에서 제품 소비자들이 거기까지 가시는 일은 정말 드물고 보통 앞에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안 사 그러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 최대한 그나마 앞쪽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 중에 하나로 저번에 저희가 키워드 분석 해야 된다. 그렇죠? 중요한 단어를 우리 몰에다가 어떻게 내 이 제품에다가 붙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랭킹을 하는 데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요 순서대로 이 순위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원피스만 봤을 때도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텐데 1,400만 개의 제품군이 있는 거예요. 저 중에 내 제품이 걸리게 하려면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해서는 저 앞에 걸리게끔 할 수가 쉬운 게 아니죠. 이미 뭐 엄청나게 그동안 많은 뭐 판매를 해왔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업적인 형태로 다가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로 상품에 대한 이제 주로 네이버에서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상품을 리스트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 형태로 제품을 리스트하더라. 상품과 상품명, 가격을 검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쇼핑몰을 찾고 그 쇼핑몰 보통은 많은 소비자들은 저희가 어떤 걸 딱 했을 때 카테고리별로 저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버리면 대부분 최저가 누르고 들어가는 형태. 그죠? 최저가를 누르고 들어가서 마음에 들거나 안 들면 다시 나오고 마음에 들면 거기에서 구매를 주로 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명, 나는 어떤 대기업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제품을 이렇게 사입해서 내가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카테고리별 매칭이 아니라 가격 비교별 매칭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진, 쟤는 다 동일하게 뜨고요. 상품명, 그다음 쇼핑몰명, 최저가, 가격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해서 노출을 시키는 형태로 네이버 2가지니까 내 제품이 모델명이 있는 어떤 형태의 제품이 아니면 카테고리 쪽으로 걸릴 거고 모델명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하시면 가격 비교하는 형태로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는 중개 판매 사업자입니다. 중개 판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 하는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수수료율이 그래서 개인 쇼핑몰이냐 아니면 중개형 쇼핑몰이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냐에 따라서 스토어 기반에 연계되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얘네가 뛰어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아니면 계좌 이체 뭐 관련된 비용은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데 저쪽에 저기 뭐죠? CPC 방식이냐 CPS 방식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뛰어가는 돈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거고 스마트 스토어 역시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이 아마 개인 쇼핑몰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광고를 걸어서 내가 네이버 쇼핑과 연계해서 내 사이트에 넘어온다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수수료 빼가는 방식은 아마 CPC 방식일 거예요. 사이트를 좀 크게 하거나 오픈마켓을 하거나 라고 할 경우에는 그 CPS 방식이긴 한데 얘는 고정비가 나가요.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거 플러스 수수료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좋진 않지만 반대로 이 방식은 조금 더 이제 광고나 이런 노출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 개인 쇼핑몰 형태 쪽이나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연결하실 분들은 우리 두 가지 형태의 수수료율 체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광고는 저희가 뭐 싫고 싶다고 해서 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네이버 쇼핑 중개 사이트잖아요. 어떤 제품 검색해서 거기에서 소비자가 클릭해서 내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광고료가 나가는 방식이 CPC 방식이에요. 소비자의 클릭과 함께 이제 돈이 차감되는 방식이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뭐 광고료가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설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하는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제품 판매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비용적인 부분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은 앞에 CPC 방식은 클릭하면 과금된다 그랬잖아요. 돈이 나가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거는 없어요. 대신에 구매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소비자가 클릭하고 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왔다 나가도 나는 돈이 빠져나가는 건 없고 아까 CPC 방식은 소비자가 막 재미삼아서 막 한 100번 들어오면 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죠. 대신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클릭에 대한 비용은 없고 대신에 판매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이제 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와서 내 제품을 사게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클릭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내 상품 뭐를 좀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CPC 방식도 괜찮고 아니면 초기에 나는 투잡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 스토어를 통해서 조금 기반을 갖춰놓고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왜냐하면 그것도 쌓이면 큰 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토어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의 여러분들 그 구매 단가의 5% 정도의 이제 수수료, 물론 그 페이에 대한 수수료들은 다 차이가 있죠. 가장 싼 거는 이제 가상계좌나 계좌이체 쪽이 싸고 신용카드도 이제 수수료율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그거의 차이는 있지만 2%는 고정비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려면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쪽은 가입을 하고 그 파트너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얼추 다 됐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수업 다음 말고 2주 뒤에는 쿠팡할 거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11월 말이 되겠죠. 되게 너무 이게 기네요. 네. 어쨌든 4주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내가 스마트 스토어 갖고 계시면 상관없고 만약에 없으시다. 개인으로도 가입 가능하거든요. 개인으로도. 그러니까 아이디 하나 만들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아이디. 있으신 분은 상관없으세요. 근데 없으신 분은 만들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로그인해서 보고 어떻게 용어 넣고 어디서 그림 땡겨오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그날 저희 학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이디 꼭 만들어서 접속도 한번 해보시고 미리 보고 오시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하고 다음 주 4주 뒤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실습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저희가 실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오늘 앞에는 저희가 그 조금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 그리고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아니면 궁금하시고 한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과 같이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것 이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이상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그렇게 봐주시고 잠깐 쉬셨다가 저희 이제 또 3시부터 다른 교수님 통해서 저희 이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날인데 평가할 때요. 그 국회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 어떻게 하는지 나가나요? 그거 시간이 되면 아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는 건가요? 회원가 있으면 네. 그런 날에 첫 진행을 네. 혹시 또 저는 뭐 다음 주에 형도 아이디 만들어 오시면 좋긴 한데 숙제 또 드리겠습니다. 안 어려울까? 네, 안 어려우니까 제 아이디 등록하시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셔야 실습할 때 멍하니 계시지 않을 때요. 뭐라도 하나 여기 앞에서 클릭하고 넣어보세요 할 때 내가 넣어봐야 그 다음에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쿠팡 아이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 만들어 오시면 제가 같이 그렇게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이대로 가면 잠 못 자겠다.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또 교육하고요. 8조 잠깐 요 옆에 방 518-2호로 오시면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